안녕하세요. 장대웅입니다. 오늘 또 당군과 당군조선에 관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국사편찬위원회 사이트에 이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오늘은 삼국사기에 관계되는 이야기를 조금 하려고 합니다. 제가 중고등학교 다닐 어린 시절에는 당군이나 당군조선이 기록되어 있는 최초의 사서가 무엇이냐라는 그런 의문에 대해서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삼국사기라고 대답했습니다. 지금이야 당군이나 당군조선과 관련된 기록이 처음 나온 사서는 삼국유사라고 하지만 제가 학교 다닐 때는 삼국사기라고 배웠습니다. 자, 그러면 삼국사기에 그러한 기록이 있는가 그 부분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국사기를 살펴보기 이전에 앞서 조금 더 알아봐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뭐냐 그러면 김부식이 삼국사기를 완성한 후에 임금에게 올린 글이 있습니다. 그 글이 어딨나 그러면 우리 역사넷 여기 들어가면 됩니다. 여기 검색 부분이 있죠? 진삼국사기표라고 검색을 해보면 됩니다. 그러면 그때 김부식이 왕에게 올린 글이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동문선에 들어있네요. 자, 삼국사기를 올리는 걸. 자, 여기서 우리가 살펴볼 게 뭐냐 그러면 또 삼국에 관한 옛 기록은 문자가 그칠고 절절하여 빠진 부분이 많으므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부분입니다.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인데 이 부분의 원문을 볼게요. 이 부분의 원문을 보면 뭐라고 나와 있나 하면 이렇게 나왔습니다. 또우, 거기, 고기, 문자 이런 식으로 나와 있네요. 그 고기라고 했습니다. 이 고기가 뭐냐 그러면 우리가 많이 들어봤죠. 삼국유사를 펼쳐보면 단군에 관한 이야기가 고기로부터 인용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 고기입니다. 근데 고기는 그라는 지시대명사를 갖고 있는 걸로 보아 분명히 책입니다. 완성된 한 권의 책인데 이 번역은 국문 번역은 옛 기록이라고 번역을 했는 것 같아요. 저는 고기가 김부식이 삼국사기를 짓기 이전에 그 전에 고려인들이 지어놓은 삼국의 역사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고기를 김부식이 완전히 까버렸어요. 문자가 거칠고 절절하여 빠진 부분이 많으므로 잘 못 만들었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자, 이 고기를 언급한 김부식이 그러면 삼국사기에서 어디에서 이 고기를 인용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화면을 다시 국사편찬위원회 자료를 가볼게요. 자, 한국사 데이터베이스에 갑니다. 여기 가면 여러가지 자료들이 많은데 삼국사기가 있죠. 이 삼국사기를 열어보면 됩니다. 자, 고구려에 관한 내용 중에서 그 당군과 관련된 부분이 나오는 것이 바로 고구려 봉기 동천왕조 여기입니다. 여기 동천왕조에 들어가면 자 21년 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평양은 본래 선인 왕금의 땅이다. 다른 기록에는 왕이 되어 왕흠에 도읍하였다 라고 하였다. 이게 편히 했는 번역입니다. 독사 이거 잠깐 한글 문서에 제가 옮겨 놓을게요. 자, 한글 문서에 제가 이렇게 옮겼습니다. 근데 이 부분의 원문이 어딘지 다시 한번 볼까요? 원문은 자, 아까 전에 삼국사기 다시 갑니다. 삼국사 여기죠. 자, 여기 볼까요? 비교보기. 그러면 비교보기에 원문이 나와 있어요. 여기 있네요. 이 부분입니다. 자, 이걸 다시 제가 한글 문서로 가져갈게요. 자, 한글 문서로 가져가면 여기 제가 붙여넣겠습니다. 복사가 좀 이상하게 됐네요. 자, 필요 없는 거 제가 조금 정리할게요. 이렇게 제가 지우고 자, 여기입니다. 21년 기록에 보이는 것이 이것인데 여기서부터 사실 이 부분은 본문이라고 하기도 뭐하고 주석이라고 하기도 뭐합니다. 좀 애매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필요에 따라서는 본문으로도 생각하고 주석으로 생각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 문장이 사실 제대로 번역되지가 않았어요. 좀 뭐라 그럴까? 억지 해석을 했는 것들이 아주 강합니다. 자, 여기 위에 보세요. 평양은 본래 선인 왕금의 땅이다. 다른 기록에는 왕이 되어 왕금에 도읍하였다 라고 하였다 이렇게 했습니다. 저렇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자, 그러면 제가 예전에 써놓은 글이 있습니다. 제 글이 여기 있는데 이 라이브 미리티 스토리컴이 제 블로그입니다. 제가
2013년도 8월에 이 글을 올렸죠. 이 글을 처음 올렸던 사이트가 사라지는 바람에 히스토리로 옮겨 다시 이 글들을 2015년도에 올렸습니다. 이 글을 올릴 때 제 나름대로 그 전에 역사 연구했던 많은 내용들을 좀 정리했는 걸 같이 올려놨었어요. 그 중에 단군조선에 대한 이해 부분에 아주 방대한 양의 글이 있습니다. 그 글의 일부 중에 이 부분을 언급한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갖고 제가 조금 더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자, 이겁니다. 제 글에 아까 전에 그 화일을 클릭하면 이게 나오는데, 여기 보면 아까 전에 말한 동천왕 21년조 기록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분리를 시켰죠. 1번, 2번, 2번도 A, B에서 3개의 단락으로 제가 나누었습니다. 이 문장을 해석하는 것들, 그 문제를 지금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이 기록을 통해 갖고 삼국사기에 기록되어 있는 당군의 모습이라든지 어떤 그런 거기에서 이야기한 것들이 무엇인지를 좀 더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자, 한글 문서로 다시 가져올게요. 한글 문서에 붙여넣기 해가지고 이 글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합니다. 자, 여기까지는 다 풀렸고 이 부분만 있으면 됩니다. 화면이 한쪽으로 좀 지우쳤지만은 양해해 주시고, 이 부분은 본문입니다. 크게 따지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지울게요. 이 부분입니다. 저희가 두 개로 나눴죠. 저희가 어떻게 나눴나 그러면 여기 택까지 나누고 그 다음에 혹은 뒤쪽으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제가 두 개의 문장으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럼 이 문장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문장에 대한 어떤 그런 조사를 좀 해야 됩니다. 자, 여기 보면 평양은 본래 선인 왕금의 택이다, 집이다. 그런데 그 뒷문장은 혹은 왕의 왕입니다. 좀 이상하죠, 그죠? 이 두 개가 좀 매치가 안 돼요. 뭔지 모르게 위에서 말한 말하고 밑에서 말한 어감이 완전히 껴가는 어떤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이 문장을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혹은 뒤로 연결되어 있는 문장에서 요 왕 앞에 뭔가가 빠지지 않았을까를 생각해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 문장을 이렇게 보면 돼요. 평양자 본선인, 요렇게 요 부분을 색깔을 살짝 바꿔볼까요? 글자 색깔을 파란 색깔로 바꿀게요. 그래서 복사, 요렇게 혹은 뒤에다 이 문장을 이렇게 넣어 볼게요. 이렇게 두 문장을 만들면 위에 있는 문장과 아래에 있는 문장이 묘하게 대응을 합니다. 어떻게 대응하는지 한번 볼까요? 혹은도 지워버릴게요. 다 필요 없고. 자, 요게 혹은 앞에 있는 문장이고 요게 혹은 뒤에 있는 문장입니다. 이렇게 문장을 나누고 보니까 별로 차이가 안 생겼어요. 어떤 사건, 두 개의 설명문입니다. 평양은 본래 선인 왕흠의 택이다. 두 번째 문장은 평양은 본래 선인 왕의 도빈 왕흠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앞에 문장은 선인 왕흠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였고 뒤에 문장은 선인 왕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였어요. 그리고 뭐뭐의 하는 소유의 의미를 나타내는 지가 나오고 뒤쪽에 택, 뒤쪽에 도, 왕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기 있는 요 왕과 여기 있는 요 왕흠이 같은 왕흠이죠. 그죠? 선인 왕의 도빈 왕흠이다. 선인 왕흠의 택이다. 이때 이 왕흠이 우리가 말하는 고조선 기록이 나오는 삼국유사 고기의 왕금 조선할 때 그 왕금입니다. 그래서 선인 왕금이 바로 삼국유사에 나오는 임금조선의 부분과 일어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빈부식이 본 고기의 기록에 나와 있는 왕금조선이 삼국사기에는 선인 왕금으로 인용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선인 왕금의 택이라는 표현과 선인 왕의 도빈 왕금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위에는 왕금이고 밑에는 선인 왕이에요. 선인 왕금과 선인 왕의 차이, 그 차이가 택과 도의 차이로 나타나는 거예요.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이 왕금은 왕금이 아니고 임금입니다. 임금 아시죠? 우리나라 말에 최고의 권력자를 말하는 임자를 한자를 찾아보면 이렇게 생겼어요. 자, 이 글자하고 왕자하고 비교해 볼까요? 왕자하고 비교하면
왕은 이렇게 생겼어요. 거의 똑같습니다. 처음에 삐침이냐 가르백이냐 이 차이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글로 적어서 옮기거나 판각을 하는 과정에 저 획의 기울기가 왕으로 보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 왕으로 된 거예요. 이거는 선인 임금입니다. 선인 임금의 택, 평양이라는 땅이 선인 임금의 집터라는 거예요. 아니면 평양이라는 데가 선인 왕, 한자로 왕이죠. 임금이 왕이잖아요. 선인 왕의 도, 이해하시겠습니까? 이건 단군의 이야기죠. 그죠? 단군이 신선이 되었으니까. 단군의 이야기를 은근슬쩍 동천왕의 기록에 집어넣은 겁니다. 결국에는 삼국사기는 동천왕이 잠깐 평양으로 천도했는지 아니면 평양으로 천도해서 그곳에 계속 있었는지 그건 잘 모르지만 그때 당시에 동천왕은 평양으로 천도했다는 거예요. 그 천도한 땅이 선인 왕금, 선인 왕, 다시 말해갖고 선인 임금의 집 땅이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동천왕 21년 추석도 아니고 본문도 아닌 내용이 알려주는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이 부분에 관계된 글들은 제가 적어놓은 이 글에 아주 상세하게 설명을 해놨습니다. 다음에 시간 나실 때 이 글을 받아보시면 제가 했던 더 많은 이야기들을 알 수 있을 겁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